딸의 결혼식장, 사돈 앞에서 무릎을 꿇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보수적인 재력가 집안의 사돈은 신부 집안의 과거를 문제 삼으며 결혼을 반대하려 했죠. 절망적인 순간 딸을 위해 체면도 자존심도 버린 어머니.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퇴역 군인 출신의 신부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42년 전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결혼식장은 충격과 감동의 눈물바다가 됩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바뀌고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실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재성은 정육점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65의 나이, 짧게 깎은 회백색 머리에 깊게 팬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죠. 퇴역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는 여전했지만 요즘 들어 어깨가 부쩍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또 담배 피우세요? 딸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3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죠. 재성은 황급히 담배를 끄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시집가는 딸 앞에서 체면이 안 서는구나. 서연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일주일 후면 결혼식이었죠. 성실하고 다정한 회사원 정하늘과의 결혼. 재성은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늘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듬직한 청년이었으니까요. 정육점 안에서 김은숙이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63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아내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은숙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특히 사돈들 집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이죠. 엄마, 아직도 안에서 일하세요? 이제 좀 쉬세요. 서연이 정육점으로 들어가자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또 왔니? 하늘이 부모님 만나러 가기 전에 들렀어요. 엄마 아빠 얼굴 보고 가려고요.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죠. 그래. 부모님은 잘 계시니? 네, 건강하세요. 근데 엄마,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재성도 정육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죠.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우리 서연이가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재성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불안해 보여. 은숙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늘이네 집안이 꽤나 보수적인 재력가 집안이라니까. 내가 서연이 시댁에서 괜히 눈밖에 나면 어쩌나 싶어서요. 재성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서연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일 뿐이야.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가 뭘 부끄러워하겠어? 서연은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하늘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처음엔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았지만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은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래, 우리 서연이가 행복하면 되지. 엄마는 그것만 바라. 저녁 무렵 서연이 떠나고 난 뒤 재성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죠. 은숙은 남편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서연이한테 좋은 부모였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이 작은 정육점이 전부고 서연이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재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수가 우리는 서연이를 사랑으로 키웠어. 그거면 충분해. 돈이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야?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성은 그런 아내가 못내 걱정스러웠죠.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가끔은 아내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골목, 정육점의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딸의 결혼식. 평온해 보이는 이 가정에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아침, 재성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거실로 나가보니 은숙이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이른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재성은 조용히 베란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어조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서연이 인생이 걸렸어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도대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왜 딸의 인생이 걸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제발, 과거 일은 묻어주세요. 재성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자 은숙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죠. 여보,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무슨 일이야? 은숙은 눈을 피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재성이 뒤따라 들어와 아내의 어깨를 잡았죠. 은숙아,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무슨 과거를 묻어달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혼식 준비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 인생이 걸렸다고 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숙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저앉아 흐느끼는 아내를 보며 재성은 당황했죠. 30여 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까지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재성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죠.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은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하늘이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조사했대요. 그리고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요. 뭘 알아냈다는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을 반대할지도 모른다고. 재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오전에 정육점을 열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재성은 계속 아내의 전화 통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은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가끔씩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점심 무렵 서연이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결혼식 전날이라 바쁠 텐데도 부모님이 걱정되었나 봅니다. 엄마, 아빠 내일 준비는 다 하셨어요? 재성은 딸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식인데. 하지만 은숙은 딸을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죠.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래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서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성이 나서서 분위기를 바꿨죠. 엄마가 딸 시집 보내는 게 서운해서 그래. 서연아, 하늘이는 잘 있지? 네, 지금 결혼식장에서 최종 점검하고 있어요. 아빠도 내일 일찍 오셔야 해요. 오후가 되자
은숙은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성이 보는 앞에서였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성이 물었죠. 누구야? 하늘이 아버지 비서예요. 내일 결혼식 전에 잠깐 만나자고. 왜? 무슨 일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재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내일이면 딸의 결혼식. 축복받아야 할 날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걸까요? 재성은 거실로 나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새벽녘 재성은 군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옛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2 시절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평범한 정육점 주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화장을 하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재성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긴장돼서. 하지만 재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큰 걱정을 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한 재성과 은숙은 이미 분주한 준비로 북적이는 로비를 지나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받고 있었죠.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재성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서연은 거울 너머로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딸의 손을 잡고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죠.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다 막아줄게. 엄마, 왜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신랑 측에서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작은 회의실에서 기다리신대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성이 나서려 하자 은숙이 만류했죠. 여보, 나 혼자 다녀올게요. 서연이 곁에 있어줘요. 같이 가자. 사돈이 부르는데 혼자 가면 어떡해? 아니에요. 제발, 나 혼자 가야 해요. 은숙의 간절한 눈빛에 재성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이 나간 후 재성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재성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대기실을 나섰죠.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회의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재성은 조심스럽게 문 옆에 서서 아내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하늘이랑 잘 살 거예요. 제발 결혼 반대만은.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낮고 위험 있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정하늘의 아버지, 정만기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연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과분하군. 당신 집안, 그 과거. 내가 모를 줄 아시오? 재성은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은숙이 정만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만기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회? 우리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면 이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당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건 오해예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재성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은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정만기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재성은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숙의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죠. 그 모습에 재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딸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니. 당신이 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재성이 정만기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만기는 거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게 뭐요? 무슨 일로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소? 정만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당신 아내가 알아서 무릎을 꿇은 거요. 자기 집안의 과거를 알면서도 우리 집안과 사돈이 되려 하다니 염치가 없지 않소? 재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딸의 결혼식 날.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죠. 무슨 과거를 말하는 거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요. 정직? 그래, 당신은 모를 수도 있겠군. 당신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박서연의 외할아버지 말이요. 은숙이 재성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나가요. 하지만 정만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전쟁 때 좌익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 아니오? 물론 나중에 전향했다지만 우리 같은 보수 집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 재성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단 말이오? 하긴 당신 같은 군인 출신이 알았다면 결혼했을 리가 없겠지. 재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서 그 일로 우리 딸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요? 당연하지 않소? 우리 집안의 명예가. 재성은 정만기의 말을 끊었습니다. 죄는 대를 잊지 않소? 더구나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과거 일로 죄 없는 우리 딸을 차별한다면 그게 과연 명예로운 집안이라 할 수 있겠소? 정만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우리 집안을. 그때 문이 열리고 정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하늘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 계세요? 정만기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버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지만 전 서연이와 결혼할 거예요. 재성은 예비 사위의 단호한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정만기는 아들을 노려보았죠. 너도 알고 있었나? 서연이 외가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 서연이를 사랑해요. 서연이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요.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재성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이때 정만기가 재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의실을 나온 재성과 은숙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고 재성은 아내를 조용히 달래주었죠. 정하늘은 아버지와 몇 마디 더 나눈 후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례했어요. 재성은 예비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네. 자네가 서연이를 지켜주니 고맙네. 이제 가서 결혼식 준비하게. 하늘이 돌아간 후 은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일단 딸 결혼식부터 치르고. 신부 대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연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이라 자세히 묻지는 못했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예식장을 가득 메웠고 축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재성은 서연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죠. 하지만 식장 안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특히 맨 앞줄에 앉은 정만기의 표정은 싸늘했죠. 은숙은 그런 사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시작되기 직전 정만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죠. 정만기는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건넸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신랑 아버지입니다. 예식장에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재성은 불안한 예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만기는 재성과 은숙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 명성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우리는 내력을 중요시하는 집안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축사인지 경고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하늘은 당황해서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정만기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특히 집안의 역사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성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은숙이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재성은 이미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재성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만기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신부 아버지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재성은 정만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정만기 씨, 우리 딸이 부족한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제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제 아내가? 정만기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알고도 그러시오? 당신 아내의 집안 내력을.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장인어른이 무슨 일을 했든 그게 우리 딸과 무슨 상관입니까? 집안의 역사는 대를 이어. 정만기 씨, 재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죠. 당신도 역사를 아시오? 그럼 내 역사도 한번 들어보시오. 재성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군번줄이었죠. 녹슬고 낡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정만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군번줄을 높이 들어 보였죠. 1983년 판문점. 그때 나는 중이었소.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지. 하객들 중 일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문점 사건은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만기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대는 극비 작전을 수행했소. 북측에 억류된 우리 요원들을 구출하는 임무였지. 그 중에는 재성은 정만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간인도 있었소. 실수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젊은 사업가. 이름이 정만기였지. 예식장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만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그때 그 정만기가. 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당신이요.
그때 당신 나이가 37이었지. 사업차 판문점 견학을 왔다가 실수로 북측 지역에 들어갔고 북한군에게 잡혔소. 정만기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단상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죠. 그럴 리가. 기억 안 나시오? 추운 겨울밤 총상을 입고 쓰러진 당신을 누가 업고 3km를 뛰었는지, 누가 당신 대신 총알을 맞았는지. 재성은 오른쪽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직도 총알 자국이 남아있어. 정만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박중희님? 정만기의 입에서 나온 박중희님이라는 호칭의 예식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재성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42년 전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시오.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였지. 당신은 북한군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소. 정만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는 듯했죠. 재성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작전조는 6명이었소. 그중 2은 당신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지. 나머지 4시 교대로 당신을 업고 뛰었소.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오? 정만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살려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제발. 맞소. 갓돌 지난 아들이 있다고 했지. 그 아이가 바로. 재성은 정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필사적이었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식장의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인 출신들은 판문점 구출 작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정만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절업고 뛰신 분이 나였소. 철조망 직전에서 북한군의 총격이 시작됐지. 당신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대로 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소. 재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아찔했던 순간이 눈앞에 선명했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감싸고 굴렀소. 총알 3발을 맞았지만 다행히 당신은 무사했고. 은숙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죠. 재성은 아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철조망을 넘고 나서 당신은 의식을 잃었소. 우리 쪽 의무대로 후송됐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 하지만 재성은 정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후로 우리를 찾지 않았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극비 작전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가끔 궁금했소. 그때 살린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을까 하고. 정만기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하늘이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만기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재성에게 다가갔죠. 모든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만기는 재성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성은 정만기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됐소. 과거 일이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목숨을 구해주신 분의 딸을. 그것도 집안 내력 운운하며. 정만기는 갑자기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은숙 앞으로 다가갔죠. 은숙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지만 정만기는 그녀 앞에서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은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만기는 고개를 들어 은숙을 바라보았죠. 어머님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 목숨의 은인 가족인데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뛰어온 것이죠.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시아버님을 구하셨다고요? 재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정하늘도 다가와서 재성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은희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만하게.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잖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재성은 정만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 사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요. 내 아내의 아버님, 그러니까 서연이 외할아버지 말입니다. 정만기가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젊은 시절 잠시 좌익 간첩 활동을 했소. 하지만 한국 전쟁 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월남했고 이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들었소. 재성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인 내 아내는 평생 남을 돕고 살았소. 자식을 위해서는 무릎도 꿇을 줄 아는 강한 여자고, 이런 아내와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요. 은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만기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하객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도 제 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신부 아버님 덕분입니다. 예식장에는 놀라움의 탄성이 퍼졌습니다. 정만기는 계속 말했죠.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가정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입니다. 박서연 양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예식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박수가 잦아들자 정만기는 단상에서 내려와 재성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죠. 갑자기 정만기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재성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사돈끼리 무슨... 아닙니다.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은인께, 그리고 어머님께도. 정만기는 재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은숙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돈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아이러니한 광경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은숙이 정만기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정만기는 고개를 들어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은인의 가족에게 그런 무례를 범하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정만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재성을 향해 말했죠. 그날 제 목숨을 살려주신 박중희님. 아니, 이제는 사돈이라 불러야겠군요. 제가 어찌 이런 무례를 범했는지. 정하늘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하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버지, 이제 일어나세요. 두 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재성과 은숙이 함께 정만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사람은 단상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죠.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만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그때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매년 그날이 되면 꿈에서 그 추운 밤을 다시 겪곤 했습니다. 제 등에 엎여 달리던 군인들의 거친 숨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재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그런 거였소.
서로를 지키고 구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지. 운이 좋았다고요? 총알을 3발이나 맞으셨다면서요. 이때 은숙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총을 3발이나 맞았다고요? 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재성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옛날 일을 뭐하러 얘기해. 다 나았으니까 됐지. 정만기가 갑자기 재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그는 셔츠 단추까지 풀었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길고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날 제가 입은 총상 자국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조금만 더 깊었으면 장기를 다쳐서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만기는 다시 옷을 입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업고 있던 군인이 몸을 돌려 막아주셨기에 이 정도로 끝난 겁니다. 그 군인이 대신 맞은 총알이 3발이었고요. 예식장에 있던 하객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도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딸한테 무서운 전쟁 얘기를 왜 하겠니? 내가 평화롭게 자라는 게 아빠의 소원이었어. 정하늘도 재성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계셨기에 저희 아버지가 살았고 제가 태어날 수 있었고 오늘 서연이와 결혼할 수 있게 됐네요. 재성은 예비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너희들의 날이니까. 주례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때 주례를 맡은 목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식을 진행해도 될까요? 정만기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의 딸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날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재성과 은숙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안의 내력이나 과거를 따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사람됨이라는 것을요. 정만기는 은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까 제가 했던 무례한 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든 어머님은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셨고 목숨의 은인과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실 분입니다. 은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성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결혼식을 시작합시다. 우리 딸과 사위가 기다리고 있잖소. 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는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혼인의 의미를 설명했죠. 서연과 하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정하늘 군, 신부 박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예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혼인 서약을 하는 동안 예식장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죠. 그런데 축가를 부르기 전 정만기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만기는 재성을 바라보며 말했죠. 사돈, 아니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재성은 당황했습니다. 형님이라니,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만기의 진심 어린 모습에 하객들 사이에서 따뜻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정만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재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만기의 눈빛은 진지했죠. 그는 재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은혜를 갚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은인을 만나면 꼭 보답하겠다고요. 재성은 정만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돈,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됐으니 과거 일은 잊읍시다.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라면 되지 않겠소?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고 서연과 하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축가가 울려 퍼지고 결혼식은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주례사를 마친 목사가 말했죠.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덕담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정만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늘아, 서연아. 오늘 나는 단순히 아들의 결혼식에 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큰 가르침을 얻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정만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훌륭한 어른들을 부모로 모시고 있으니까. 특히 서연아, 내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시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다.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만기의 말이 계속되었죠. 앞으로 두 집안이 하나가 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늘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내 부모처럼 모시거라. 다음은 재성의 차례였습니다. 재성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서연아, 하늘아. 오늘 아빠가 많은 것을 배웠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너희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재성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내 엄마를 닮아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은숙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서연아, 엄마가 오늘 정말 많이 울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하늘씨,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해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착한 아이예요. 은숙은 정만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셔서 이제야 떳떳하게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만기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가족뿐만 아니라 은인도 얻었으니까요. 축복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차례로 나와 신랑 신부를 축하했죠. 그 중에는 재성의 군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성을 보며 격려를 했죠. 박중희님, 아직도 그때처럼 강건하시군요. 허허, 이 친구들. 이제는 다 늙은이들인데 무슨 격려야. 한 동기가 정만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 사장님, 박중희가 얼마나 대단한 군인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날 작전도 박중희가 아니었으면 실패했을 겁니다. 정만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목숨의 은인이시니까요. 드디어 예식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죠. 서연과 하늘은 먼저 재성과 은숙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절을 했죠.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서연이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만기 부부 차례였습니다.
서연이 새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 하자 정만기가 먼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해야겠구나. 은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이다. 정만기 부부가 서연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광경에 하객들은 또 한 번 놀랐죠. 재력가로 유명한 정만기가 며느리에게 먼저 인사를 하다니. 마침내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과 하늘은 손을 잡고 축복의 꽃길을 걸었죠. 하객들은 꽃잎을 뿌리며 축하했습니다. 재성과 은숙, 정만기 부부는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만기가 재성에게 말했죠. 형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렇소. 앞으로 잘 부탁하오, 사돈. 사돈이 아니라 형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리고 정만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그날 함께했던 다른 전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목숨을 잃은 두 분은. 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하사와 이병장이었소. 둘 다 젊은 나이에. 김하사는 갓 결혼한 새신랑이었고 이병장은 어머니를 모시는 외아들이었지. 그분들 가족은 내가 계속 돌보고 있소.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지. 정만기의 눈이 빛났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재성은 정만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소. 그분들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면서도 네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2년 전의 그 밤, 그리고 오늘의 기적 같은 재회에 대해서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성은 여전히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그런 영웅이었다니. 정 회장 목숨을 구했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는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했는데 재성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죠. 자신의 과거가 딸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정육점 문을 열고 있는데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만기였죠. 그는 이제 정장이 아닌 편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른 아침에 웬일이요? 정만기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형님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형님이 말씀하신 그분들, 김하사와 이병장의 묘소에 가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라도 드려야죠. 재성은 놀란 눈으로 정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만기의 눈빛은 진지했죠. 사실 어제 수소문에서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형님과 함께 가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은숙이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다녀와요. 오늘은 내가 가게 봐줄게요. 두 사람은 정만기의 차를 타고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만기가 말했죠. 형님,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분들 덕분이라고요. 자네가 노력해서 이룬 거지. 그분들은 아닙니다. 목숨이 있어야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저를 살려주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국립묘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김하사의 묘 앞에 섰습니다. 재성이 준비해온 꽃을 놓으며 말했죠. 김하사, 나야.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네. 그때 우리가 구한 그 사람이야. 정만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김하사님,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만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아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이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병장의 묘였습니다. 재성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 병장은 21살이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정만기는 이번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병장님, 당신이 지켜준 목숨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어머니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재성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다니? 네, 이미 알아봤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제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필요한 것은 뭐든 지원하겠습니다. 재성은 정만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묘지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만기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형님,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그날의 영웅들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을 돕고 참전 용사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나는 돈이. 형님이 이사장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자금은 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있을 때 재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죠.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저 임신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재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만기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죠. 정말이니? 서연아, 정말이니? 네,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하늘이도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재성은 정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축하합니다, 형님.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는군요. 자네도 축하하오. 우리가 할아버지라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묘비들을 바라보았죠. 김하사, 이 병장 들었나? 우리가 할아버지가 된다네. 자네들이 지켜준 생명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고 있어. 정만기가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가 될 겁니다. 영웅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요. 정육점으로 돌아온 재성을 은숙이 반겼습니다. 여보,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대요. 그래, 정말 꿈만 같구먼. 그날 저녁 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재성의 정육점이 이렇게 북적인 적은 처음이었죠. 정만기는 최고급 한우를 가져왔고 은숙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새 생명을 위해 건배. 정만기가 잔을 들자 모두가 따라 들었습니다. 서연은 물론 주스를 들었죠. 그리고 형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또 뭔가? 이 정육점을 새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형님이 원하신다면요. 더 크고 좋은 곳으로요. 재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이곳이 좋소. 여기서 서연이를 키웠고 은숙이와 함께 일했으니까. 그럼 리모델링이라도. 정말 괜찮소? 대신 하나만 부탁하지. 우리 손자, 손녀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병원 소개해 주시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만기가 말했죠. 당연하죠.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은숙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내가 좋은 시댁을 만나서 그리고 아기까지 가지게 되어서.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 정육점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축복으로 이어졌죠. 재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죠.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김하사, 이 병장 보고 있나? 당신들이 지킨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네. 정만기가 다가와 재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소. 그때 전쟁터에서 당신을 구했던 일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 형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기쁨으로, 전쟁의 상처가 평화의 축복으로 변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쟁의 상처가 세월을 거쳐 축복의 인연으로 이어진 기적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42년 전 한 젊은 군인이 지켜낸 생명이 훗날 자신의 딸과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돌아왔죠. 진정한 명예란 집안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것, 그리고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자식의 행복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맞선 아버지의 용기가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